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가 최소 3가지는 됩니다. 일단 감독이 로건을 연출했던 제임스 맨골드고 크리스찬 베일과 맷 데이먼이 주연한 데다가 포드와 페라리가 얽힌 사연이 소재입니다. 유럽을 여행했을 때 자동차와 관련된 곳이라면 빠짐없이 들렀으며 제 로망 중 하나가 공항 활주로를 마음껏 질주하는 거라 역시 북미에서 화제가 됐던 나이브 사우스를 뒤로하고 냉큼 포드 대 페라리를 먼저 봤습니다. It is a man. So fucking what? Stop whining. Fuck off. 포드 대 페라리는 1960년대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외로 배경이 되는 사건까지 간략하게나마 다루던데 제가 아는 한 실제와 허구를 흥미롭게 섞었습니다. 당시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무렵이었지만 포드에게는 젊은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엔지니어로 입사해 나중에 CEO의 자리까지 오르는 전설적인 인물인 리 아야코카를 중심으로 내놓았던 차가 바로 아메리칸 머슬카의 대명사 중 하나인 머스탱입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포드는 자동차 경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영 안 좋은 성적만 거둔 끝에 예나 지금이나 무료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페라리를 인수해 이점을 취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바람에 화가 난 포드는 기필코 페라리를 박살내기로 이를 갈면서 영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해 만든 차가 그 유명한 GT40입니다. 참고로 분노의 질주 5편에서 기차를 습격해 강탈했던 차들 중에서 이하가 몰았던 그 차입니다. 포드 대 페라리는 방금 말씀드린 2가지를 적절하게 섞은 다음에 약간의 과장이나 각색을 보태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당연히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의외라고 했던 배경사건을 지나면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말해 이 영화는 포드가 르망 24시간 경주에 뛰어들어 1966년에 기어코 우승하기까지의 시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르망 24시간 경주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경주와 달리 이름 그대로 24시간 내내 달리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F1을 유치하고도 중간에 개최를 포기할 만큼 자동차 경주의 인기가 바닥이라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대회를 여는 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24시간 동안 자동차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경주에서 우승한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완주만 해도 내구성을 인증하는 셈이니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포드가 페라리를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포드는 야심에 비해 정작 르망에서 우승할 만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부족했던 반면 페라리는 6년 연속으로 우승하는 철옹성일 정도로 막강해서 담을 냈다가 실패로 끝나자 GT40을 개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GT40이 나오자마자 우승한 건 아니고 기대와 달리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자 레이서 출신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된 캐롤 셸비가 합류합니다. 영화에서는 맷 데이먼이 캐롤 셸비를 연기했고 크리스찬 베일은 그와 함께 르망 24시간 경주에 출전했던 레이서인 캠 마일스로 나옵니다. 영화는 이 부분도 조금 각색하긴 했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두 사람이 르망 24시간 경주에서 역사적인 우승을 일군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So you're going to beat Ferrari with a Ford? Correct. And how long did you tell them you needed? 200 or 300 years? 90 days. 포드 대 페라리는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린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사실 전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뭘 보여줄지가 궁금했습니다. 보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그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뭔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 전기 영화는 그 사람의 업적을 강조하거나 우리가 몰랐던 이면을 드러내주려고 하는 것처럼 포드 대 페라리도 분명 구체적인 목적이 따로 있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미국 만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해 유럽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실패를 거듭하다가 끝내 우승했으니 할리우드의 이야기거리로 딱 좋죠.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초반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페라리의 설립자인 엔초 페라리는 자부심이 대단하던 사람이라 람보르기니가 탄생하는데도 본의 아니게 공을 세웠듯이 영화에서도 초반에는 부정적인 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까칠하고 고집센 사람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포드를 개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결국 포드 대 페라리의 전쟁이 발발하길래 우려했던 대로 미국 만세로 흘러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 지점부터 차차 진행되면 될수록 작가와 감독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실화와 실존 인물을 각색해서 포드의 관계자 및 당사자는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조시 루카스가 연기한 레오 비비는 속물 근성의 끝판왕으로 나와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덕분에 포드 대 페라리는 다행히 유럽에서 만세를 외친 미국 따위로 포드의 업적을 찬양하긴커녕 도리어 미국이란 나라의 현실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유리하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앤디 워홀의 작품으로 대변될 수 있는 미국의 대중문화와 물질 문명이 가진 속성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속에서 그 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엔초 페라리고, 캐롤 셸비와 켄 마일스는 이를테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제가 앞에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까지 다룬 게 의외였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굳이 안 넣어도 괜찮았거나 짤막하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해도 될 것까지 다 넣었으니 상영 시간이 2시간 30분이나 되는 거 아닌가 했으나, 영화가 서서히 결말로 향해 가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포드 대 페라리의 작가와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대목이더군요. 아울러 제가 엔초 페라리를 보면서 까칠하고 고집센 사람으로 나왔다고 했던 것도 근시안적인 오해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초 페라리의 그런 성격과 고집이 있었기에 지금의 페라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전하고자 했던 것 같고, 반대로 미국은 엔초 페라리 같은 사람이 온전히 존립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르망 24시간 경주를 통해 전달합니다. 더욱이 1966년부터 69년까지 포드가 4년 연속으로 우승한 이후에는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미국 팀이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절묘하게 겹쳐져서 영화 속의 캐롤 셸비와 켄 마일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결말부에 엔초 페라리와 켄 마일스가 주고받는 어떤 행동이 포드 대 페라리의 긴 시간을 통틀어 가장 짜릿했던 명장면입니다. 다소 노골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의 주제를 고려하면 충분히 용인해주고 싶은 걸 넘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장면이고, 더 나아가 어떤 나라의 영화들처럼 과잉으로 점철시키지 않은 채 절제의 미덕을 발휘한 세련된 연출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서 거부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에 대해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독과 배우들이 말했던 것처럼 포드 대 페라리는 정작 자동차에 대한 영화가 아니거니와 비단 자동차나 그쪽 업계에 국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영 시간이 좀 길다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 자체가 하나의 자동차 경주처럼 완급 조절을 아주 잘해서 웃길 때 웃기고 감동적일 때 감동적이고 흥분될 땐 흥분되니까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켄 마일스의 가족 얘기 역시 뺐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막상 결말부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의 기로에 놓였던 켄 마일스가 경주를 마치는 순간에는 그걸 지켜보는 저조차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다만 저걸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곤란하던 찰나에 현실을 마주하면서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되실지 궁금하네요. We're gonna make history.